요즘 고령화와 또 만성 질환 등으로 보건 의료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완 대체 의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정부가 대한민국의 전통 의학이죠. 이 한의약의 발전과 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학 정책관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한의학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참 많이 친숙한 부분인데 오늘은 좀 그 한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한의학 육성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네, 정부에서는 한의학 발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한의학 육성 종합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1년도에 이제 수립된 제4차 한의학 육성 종합 계획이 시행 중인데요. 이러한 4차 종합 계획은 인구 고령화 또 만성 질환 증가에 대비한 우리 한의학 수요에 대응하고 또 한의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개 목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한의학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고 예. 두 번째가 한의학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한 차벽 건강보험 시범 사업, 원예 탕전실 인증제와 같은 과제들이고요. 네. 그 세 번째가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또 한의학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의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오늘부터 확대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인데요. 오늘부터 어떤 부분이 또 어떻게 확대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추진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차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가 그동안 있어 왔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방 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20년 11월부터 저희가 1단계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요. 주로 한의원을 방문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네. 이제 저희가 그런 시범 사업을 평가해 보니까 차벽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그 만족도 네. 또 수용도가 되게 높았고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예료 환자 감소에 따른 문제가 있었고 또 대상 질환 자체가 좀 숫자가 적은 문제, 또 참여 기관이 저조한 이런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차벽 급여와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이 모형을 개선한 2단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일단 네. 많은 국민이 좋아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확대가 된 건데 1단계 시범 사업과 다르게 2단계에서 대상이나 이런 게 좀 확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2단계 시범 사업은 대상 질환, 급여 기준, 또 참여 대상 기관이 확대되었고 특히 환자 본인 부담률이 낮아졌습니다. 네. 즉 이전에 비해서 국민들께서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에 한약 복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의료비 부담은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 우선 대상 질환이 확대되었는데요. 1단계에서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이 세 가지였는데 네. 2단계에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죠. 그렇죠.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특히 또 대상 기관도 확대되었는데요. 1단계에서는 한의원만 대상이었는데 2단계에서는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방진료 과목을 운영 중에 있는 병원과 그 종합병원으로 그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예, 최근에 지금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오늘부터 이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대상 질환도 확대됐는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좀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내 부담이 얼마나 낮아지는가입니다.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특히 우선 그 환자 본인 부담률이 1단계 때는 그 한의원만 대상이었고 네. 그 본인 부담률이 50%였는데 2단계에서는 한의원이 30%로 대폭 낮아집니다. 예. 그리고 한방병원과 병원은 본인 부담률이 40%, 종합병원은 50%로 이렇게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도 1단계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한 개 질환만
또 10일까지밖에 안 됐던 것이 우리 2단계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그리고 그 날짜도 각 질환별로 최대 2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적은 비용으로 폭넓게 우리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1단계보다 본인 부담률이 확실히 이제 좀 줄어들게 되는데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기관도 늘어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 한방 병원도 그렇고 또 한의과를 운영하는 병원도 또 같이 포함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전국 일단 답변을 드리면 네. 전국 모든 한의원 한방병원이 시범사업 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참여를 희망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한방의료기관들만 참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해봤더니요. 총 5,955개 한방의료기관들이 선정이 되었고 네. 이들 기관은 오늘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방 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고 가까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복지부는 한의계 추가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좀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 시범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모든 병원이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실 경우에는 꼭 전화를 해보시거나 네. 검색해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에는 병원별로 시설도 다르고 또 레시피라고나 할까요? 조제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안정성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네. 먼저 우리 한약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의원에서 이 개별 의료기관에서 조제되는 한약, 이제 까맣게 생겨 있는 한약, 그리고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제약회사에서 제조되는 한약 제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교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네. 품목들이겠죠. 그래서 조제 한약의 경우에는 저희가 단계별로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고요. 한약제 자체는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조제 과정과 한약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 한약은 조제 그 절차와 그 과정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또 엄격하게 감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의원에서 직접적으로 약을 만드는 그런 데가 많기 때문인데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 한약을 조제하는 탕전실 시설, 또 조제하는 과정, 또 이 한약을 소비자가 복용하기 전까지 각 공중별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한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한약을 위탁 생산하는 원예 탕전실이 있는데요. 비교적 규모가 굉장히 크죠. 크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 또 한약재 입고부터 보관, 조제, 포장, 배송까지 한약 조제의 모든 과정을 평가해서 인증하는 제도를 통해서 안전성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네. 중이고요. 미인증 탕전실에 대해서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탕전실에서 이제 조제된 한약 자체에 대해서는요, 우리 한약의 유해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네. 하고 있고, 기준 초과건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대안 마련, 또 안전관리 개선 방안 안내 등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한약을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꾸준히 이렇게 모니터링도 계속 이루어지는군요. 네.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통계도 내실 텐데, 자, 한의학 산업은 보건의료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금 한약 산업은 국내 전체 GDP 대비해서 약 0.5% 수준에 그렇군요. 불과하고, 예. 그래서 그것도 그 0.5% 수준인 것도 조금 작고, 또 그 대부분이 이제 주로 한의원, 한방병원과 같은 의료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이나 또 만성 질환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이 보완 대체 의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추계해 보니까 전 세계 이 보완 대체 의학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1,020억 불 수준인 것 예. 같고요. 31년까지는 연평균으로 15.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큰 시장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제 주변에도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비타민이라든가 오메가라든가 상당히 많이 드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한의약 이거 굉장히 몸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이 0.5%지만 네. 그만큼 클 수 있는 환경이 잠재력이 참 좀 높다.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좀 뭐 세계화라든가 뭐 선진화 이런 걸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런 보건업 중심의 한약 산업 구조를 좀 탈피해서 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저희가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조 원대거든요. 예. 지금 매출 기준이 10조 원대인데 2030년까지 좀 20조 시대 진입을 한번 저희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한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도 이 한의사 과학자도 이제 양성해야 되겠고 예. 성과 창출 중심의 R&D 저희 확대해 나가겠고 또 내수 중심에 지금 있는 한의학 산업 구조를 탈피해서 신시장 개척 또 수출 지원까지 과감하게 하는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 지원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요즘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한의학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네, 계십니다. 맞아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뷰티 업계 쪽에서도 한약이 많이 개발되고 네.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세계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하실 계획인가요? 네, 우리 한의학의 국제 입지 또 경쟁력 강화 또 세계 전통의학 발전 기여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요 국제기구 또 전통의학 강국과 교류 협력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특히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그러죠. WHO 본부하고 WHO의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가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우리 한의사인 전통의학 기술관을 저희가 파견하고 있고 그 파견관들이 전통의학 전략 개발을 지원하고 전 세계 전통의학 관련된 정책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95년부터 저희가 이 전통의학 강국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의 전통의학 협력 조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했고 양국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세미나 정책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특히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또 개최할 지금 순번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의학의 이제 세계 시장 선점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 해외 진출도 해야 되겠고 또 외국인 환자들도 저희 국내로 우리 한의학 이 환자로 이렇게 많이 유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UAE 등 중동 또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의 우리 한방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약 제재, 또 한방 의료기기 등 제품 수출을 저희가 열심히 지금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이나 중국 또 이 중동 환자들이 저희 한약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 해외 환자 유치 프로그램을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일본 환자들 같은 경우 우리 한의학에 비만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또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2022년도에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한 4,400여 명,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마 금년에는 저희들 지금 현재는 추계입니다만 약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제 인교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방송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저도 인교산을 먹는데 그 어떤 약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 많은 분들이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꾸준히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것 예, 같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학 정책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